안녕하십니까. 낙은사설 평생교육원 교장 강진우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근막경선 해부학의 결합조직, 근육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결국 이 조직이라고 하는 그 구조적인 내용들, 결국 세포가 있을 것이고, 세포 바깥쪽에 물과 혈관, 림프, 다양한 섬유소들이 있는 게 그게 조직의 구조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 시간에 마지막 슬라이드 부분들로 해서 결국 피부가 있을 것이고, 피부 결국 밑으로 해가지고 지방 조직들, 그래서 지방 조직도 표면에 있는 지방 조직과 심부에 있는 지방 조직의 구조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주로 세포 성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세포 바깥쪽에 있는 파이버, 섬유소 성분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냐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방 조직도 이렇게 표면에 있는 것과 심부에 있는 걸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지방 조직을 감싸고 있는 파샤 근막을 우리가 표면 근막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밑으로 해서 12가지의 근막 경선에 해당되는 이 딥파샤라고 하는 구조가 있다. 그래서 이 딥파샤라고 하는 구조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개별 뼈대 근육들을 싸고 있는 에피미지움, 페리미지움, 엔도미지움과는 조금 다른 결합 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딥파샤와 이 딥파샤 밑으로 해서 결국 뼈대 근육들이 있을 건데, 뼈대 근육도 그냥 뼈대 근육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뼈대 근육 바깥쪽과 개별 뼈대 근육 안쪽에 있는 결합 조직들로 연결되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딥파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근막경선 안에서는 2개 이상의 뼈대 근육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번 시간에서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근육들만 연결하고 있는 구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줄 또는 상황에 따라 인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확장을 하셔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MRI 이미지를 가지고 포토그래프, 사진상으로 염색해서 본 거하고 전자, 현미경으로 염색해서 본 이미지를 뒤에 가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아하, 이 부분들이 생체 조직 안에서 슈퍼피셜 파샤라고 하는 표면 근막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을 딥파샤라고 하는 12가지의 근막경선에 해당이 되는 딥파샤가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막경선 인트로에서도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국 우리 몸은 3차원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강조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3차원 구조라는 부분들을 예를 들면 얘를 개별 뼈대 근육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결국 3차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팔 두 갈래근이 요 방향으로 짧아져 가지고 요런 구심성 수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카메라 영상상에 보시게 되면 구심성 수축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옆으로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심성 수축을 해버리게 되면 요 방향으로 해서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벌어지면서 결국 이것도 장력 발생을 하는, 힘 발생을 하는 구조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딥파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기능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앞전 영상에서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딥파샤는 2개 이상의 뼈대 근육들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뼈대 근육 관점에서 생각하셨던 다양한 이론이나 솔루션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일러스트 된 그림이지만 앞에 설명드린 부분처럼 피부가 있고, 제일 바깥쪽으로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지방 조직이 있는데 이 지방 조직도 위쪽과 아래쪽을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 그래서 그 지방 조직을 싸고 있는 이 근막을 superficial fascia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좀 전에도 언급을 드렸죠. 네. 이 부분들을 감싸고 있다는 거죠. 인트로 영상에서 그런 표현, 위키피디아의 fascia라는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band, sheet, or membrane,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밴드의 형태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좀 밴드의 형태를 갖고 있는 파샤의 구성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주로 콜라겐 파이버들이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콜라겐 파이버도 이렇게 표면에 있는 지방 조직과 심부에 있는 지방 조직을 싸고 있는 방향들이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얘네들은 좀 이렇게 사선을 띠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마치 그물 형태로 이렇게 일정한 방향을 갖고
콜라겐 파이버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좀 겹쳐 있다,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 조직도 우리가 결합 조직의 형태이기 때문에 혈관의 분포는 좀 다르지만 당연히 혈관들 분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들 생각을 해주시고 요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딥파샤라고 하는 구조가 2개 이상의 뼈대 근육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근막경선에서 이야기하는 딥파샤와 근육 조직에서 이야기를 했던 엔도미듐, 페리미듐, 에피미듐과는 차이점을 좀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드리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이제 12가지의 근막경선은 결국 딥파샤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페로니우스 롱구스 부위를 가로면으로 잘라가지고 위에서 본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를 일정 부분 염색을 해가지고 사진처럼 이제 보여준 이미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 같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좀 마이크로한 스코피, 좀 현미경 수준으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조금 염색해서 본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부위인데 실제 현미경 상황 사진에서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이미지를 조금 갖고 왔습니다. 영상상에서는 구분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선으로 조금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요런 선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요런 선들이 이렇게 조금 존재를 해요. 요게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좀 누렇게 보이잖아요. 누렇게. 표면에 있는 거 좀 심부에 있는 지방 조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이제 N이라고 표현을 한 건 너브입니다. 너브. A라고 표현을 한 건 아터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터리. 네, 동맥이 되겠죠. 네. 그 부분들을 가로면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슈퍼피셜, 약자로 쓸게요. 슈퍼피셜 파샤를 이미지를 염색을 해가지고 구분이 되는 것들을 조금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딥파샤는 어로우 헤드라고 하는데 하얀색으로 화살표로 표현이 된 여러분들이 이미지상 잘 안 보이지만 네, 요거예요. 요게 딥파샤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12가지의 근막경선에 해당이 되는 구조는 우리가 이 딥파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조직을 감싸고 있는 걸 슈퍼피셜 파샤라고 하고 당연히 지방 조직 안쪽에도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고 혈관도 이제 현미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부위는 베인입니다. 베인. 정맥이겠죠. 염색을 했으니까 조금 더 구분이 조금 잘 보이겠죠. 그래서 아마 위에 쪽 포로그래프 이미지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현미경적인 이미지가 조금 더 구획을 여러분들이 영상상으로 보기가 조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런 파샤, 요 파샤를 우리가 슈퍼피셜 파샤라고 한다. 네, 표면 근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파샤를 우리가 딥파샤라고 이야기를 한다. 2개 이상의 뼈대 근육을 포함해가지고 연결하고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까만색 화살표가 좀 보이죠? 이 까만색 화살표는 판서한 부분들을 한번 지워볼게요. 요지는 결국 슈퍼피셜 파샤나 딥파샤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완벽하게 또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판사한 걸 조금 지워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슈퍼피셜 파샤와 딥파샤가 다시 또 만나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겠죠.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사체를 가지고 염색을 해가지고 실제 파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지방 조직을 감싸고 있는 슈퍼피셜 파샤 표면 근막과 2개 이상의 뼈대 근육들을 연결하고 있는 딥파샤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얘네들도 같이 만나서 합쳐지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 이미지를 문헌상에서 좀 따와서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근막에 대해서 인트로 강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결론은 12가지의 근막경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름 정도 살펴봤고 요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12가지의 근막경선은 결국 딥파샤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슈퍼피셜 파샤라고 하는 건 지방 조직들을 감싸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파샤는 그냥 막만 갖고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파샤 시스템은 뭐라고요? 밴드, 시트, 멤브레인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원론적인 조직의 구조, 결합 조직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구조 이야기를 계속 드리냐면, 앞쪽에서 영상에서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국 기능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자 할 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운동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도 영상 컨텐츠들이 업로드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운동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배경 지식, 사전 지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 이제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은 결국 본질이라는 부분과 솔루션이라는 부분들이 잘 믹스가 돼가지고 고객과의 서비스 접점에 녹아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 멤버십 안에서 지금 근막경선 해부와 파샤 시스템에 대해서 영상들을 업로드가 되어가는 과정 안에서도 제가 처음 서두에도 그런 표현들을 드렸죠. 근막경선 해부와 파샤 시스템도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는 뭐 개개인마다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학습해왔던 뭐 해부학적인 지식, 뭐 기능 해부학적인 지식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좀 표현이 그렇지만 복습도 하시고, 학습을 아직 안 하셨다라면 근막경성 영상 컨텐츠가 업로드되는 과정 안에서 꼭 초반에 여러분들이 파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꼭 필요한 선제적인 지식인 배경 지식, 이 기능 해부학적인 지식들은 여러분들이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만 몇 가지 짚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기능 해부학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시고 또는 뭐 어떤 강좌를 저희 채널 멤버십 밖에서라도 좀 수강을 하시던지 간에 결국 기능 해부학적인 요소들은 대부분이 이런 내용으로 아마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을 겁니다. 기능 해부학도 사람 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룰 거기 때문에 사람 몸에 대한 구조적인 이야기들을 분명히 다룰 겁니다. 작게는 세포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는 기관 계통에 대한 이야기를 가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기관 계통은 대략 파샤 시스템을 빼놓고 보면 12가지의 기관 계통들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깥쪽에 외피 계통이라는 게 있겠죠. 이런 일련의 핵심적인 지식들은 제가 오프라인 영상에서도 담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그 오프라인 영상에 가셔가지고 반복적으로 좀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세포 수준부터 기관 계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의를 해놓고, 뼈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오스테올로지, 고락이라는 게 되겠죠. 고락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됩니다. 뼈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 그리고 A라는 뼈와 B라는 뼈가 만나면 어떤 관절을 이룬다. 그 관절은 구조적으로 이빨까지 포함을 하면 내 몸에 있는 관절은 360개 정도가 됩니다. 이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8개 있죠. 그래서 이 360개 정도가 되는 관절을 구조적으로만 한번 분류를 해봐라 라고 한다면 세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죠. 구조적으로 섬유관절, 연골관절, 윤활관절로 분류할 수 있죠. 윤활관절도 아시는 것처럼 뼈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략 한 7가지에서 많게는 9가지 정도로 윤활관절도 분류를 합니다. 연골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골관절도 대략 척추뼈 몸통 사이에 인터버테브랄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이 있잖아요. 이 추간판이라는 연골을 갖고 있는 연골관절과 갈비뼈, 흉골, 스터넘의 갈비뼈 앞쪽 부분들이 연골로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대략 한 독립적인 연골을 1번부터 7번까지의 갈비뼈가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갈비 연골로 연결되어져 있는 관절 연골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골반 쪽 보시게 되면 오른쪽 힙본과 왼쪽 힙본, 이제 앞쪽에 있는 퓨빅과 퓨빅, 치골이라고 하죠. 치골과 치골 사이에 치골 결합이라고 하는 관절의 형태, 거기도 이제 연골 관절의 형태를 또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연골 관절 대략 한 3종류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조가 조금씩 달라요. 다 똑같진 않다는 거죠. 이런 관점들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서 뼈의 원론적인 형태와 관절에 대한 구조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으로 조금 학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파샤 시스템에서 기능 해부학에 대한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톰 마이어가 쓰신 아나토미 트레인즈라는 책을 보시게 되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능 해부학적인 기초적인 지식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인트로 강의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표현들을 썼죠. 이 책이 어려운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런 배경 지식들이 조금 부족하시게 되면 책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사전에 충분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취하셔야 되고, 결국 이 관절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부 조직들이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패시브한 연부 조직과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액티브한 연부 조직들을 조금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액티브한 연부 조직을 소위 뼈대 근육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패시브한 연부 조직은 뼈대 근육을 뺀 나머지가 되겠죠. 지금 파샤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근막도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요. 관절 주머니, 인대, 윤활막, 윤활 주머니, 또는 말초 신경, 혈관, 림프, 기타 등등 내가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연부 조직들을 우리가 패시브한 구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피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배경 지식들이 여러분들이 기능해부학에서 다루어야 되는 맥락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뼈, 관절, 주변에 지나가고 있는 패시브한 구조, 액티브한 구조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기능해부학적으로. 그 중에 이제 액티브한 구조들은 여러분들이 뼈에 붙는 거니까 해부학적인 기준 자세에서 각각의 뼈대 근육들은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기시정지, 오리진 인서션, 이는 점 닿는 점이다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배경 지식으로 학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뼈대 근육의 구조상 뼈대 근육은 only 당기는 기능만 있는 거죠. 미는 기능은 없죠. 당기는데 위팔 두갈래근 길이 변화 없이 당길 것이냐, 등척성 수축을 할 것이냐, 방향성을 가지고 짧아지면서 수축을 할 것이냐, 편심성, 늘어나면서 당길 것이냐, 오로지 당기는 기능만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드렸죠. 그래서 뼈대 근육의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가 존재할 것이고, 그때 뼈대 근육의 방향성이 기시정지에 따라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뼈대 근육의 우리가 기능,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에 대해서 기능들이 다 존재를 하겠죠. 예를 들면 움직임과 관련돼 있는 시상면에서 concentric contraction, 구심성 기능도 있을 것이고, 시상면에서 eccentric contraction, 편심성 기능도 당연히 있겠죠. 이마면에서 concentric contraction, 구심성 기능도 있을 것이고, eccentric contraction, 편심성 기능도 당연히 있겠죠. 가로면에서 concentric contraction, 구심성 기능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eccentric contraction, 편심성 기능도 분명히 있겠죠. 예를 들자면 해부학적인 기준 자세에서 위팔 두갈래근이 기시정지에 따라서 요 방향으로 구심성 수축을 한다면 아마 기능은 시상면에서만 보면 굽힘을 빨리 하겠죠. 굽힘을 빨리 하겠죠. 네, 이게 위팔 두갈래근의 팔굽관절에서의 시상면의 기능이겠죠. 구심성 기능. 그럼 편심성 기능은 시상면에서 펴을 감속하는 거죠. 이렇게 안 펴지게 하는 거죠. 감속하는 거죠. 네, 그게 뼈대 근육의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원론적인 의미니까 이마면이나 가로면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근막을 관리하거나 이럴 때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이소키네틱, 등속성이라는 의미가 있죠. 같은 속도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외과적인 수술을 한 이후에 초기에 운동을 하게 될 때, 재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초기에 운동을 하게 될 때 가급적 움직임에 의해서 내 연부 조직이 손상이 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속도를 일정하게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죠. 대부분 장비를 이용해서 많이 하게 되죠. 그 이유가 속도를 일정하게 하면서 특정 연부 조직만 힘 발생하는 게 아니고 관련돼 있는 여러 연부 조직들이 같이 힘 발생하게끔 하는 겁니다. 개념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확장을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이나 혈관들 이런 것도 기능해부학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은 다루게 되는 거죠. 다만 이런 일련에 대한 맥락들을 제가 서두에서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냥 외워버리시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은 일단 없고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누차 언급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 맥락들 저희 채널 멤버십 안에서 기초해부학과 운동학이라는 카테고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영상들이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전 지식 복습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신경이나 혈관 같은 경우에 뒤에 가서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지만 파샤가 특정 부위에 가게 되면 어떤 말초신경이나 어떤 혈관들이 이 파샤를 뚫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혈관이나 신경이
뚫고 지나가는 근막에 근막 유착이 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혈류순환이 잘 안 되겠죠. 신경 전달이 잘 안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증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증을 신경성이냐, 혈관성이냐, 아니면 근막 기원성이냐, 이런 부분들로 좀 나눠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들을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 배경 지식으로 꼭 갖춰야 되는 구조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어떤 공간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을 만드는 구조들이 있겠죠. 그럴 때 근막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논리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기능해부학에서 개별 관절 기준으로 해서 뼈, 관절, 패시브한 구조, 액티브한 구조를 기능해부학에서 배경 지식으로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갖추고 계셔야 확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특정 인대에 자꾸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요. 또는 특정 관절에 기능적인 문제가 자꾸 생겨요.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더라도 특별한 어떤 구조 또는 특별한 기능적인 원인을 못 찾겠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문제는 있어요. 이럴 때 근막경선 입장에서, 파시아 시스템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렇게 특정 연부 조직이나 관절의 구조 내지 기능적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파시아 시스템 관점에선. 그래서 원인이 다른 데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려면 이런 배경 지식들이 꼭 선행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 드렸던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나 기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사용이 되나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맥락들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혈관들은 온몸에 펼쳐져 있습니다. 순환계통으로. 그래서 우리가 파시아 시스템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온몸에 펼쳐져 있는 거, 정보 전달하는 거, 신경계통, 혈관계통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막경선 입장에선 제3의 순환계통이라고 하는 파시아 시스템도 언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운동면, 컨센트릭 컨트랙션, 구심성 기능은 결국 운동성, 가속하는 거다, 빨리 하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은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거, 컨트롤하는 거, 제어하는 거, 원치 않는 움직임을 막는다라든가, 또는 특정 운동면에서만 움직임이 나오게 하고 다른 운동면에서는 움직임을 하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동학에서 근육 작용 이야기를 하면서 협력근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형태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죠. 뉴트럴라이저와 픽세이터, 또는 픽세이터를 다른 말로 스테빌라이저, 안정화시키는 근육, 이런 것들을 기능적으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학 영상 가셔서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쪽에서 다시 좀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편심성, 이센트릭 컨트랙션이라는 게 안정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 감속하는 기능이다. 위팔 두갈래근의 이센트릭 컨트랙션의 기능은 뭐 하는 거다? 팔굽관절 펴을 감속하는 거다. 이렇게 펴지지 않게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우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지. 외우게 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구조적인 내용을 그냥 스스로 열심히 빡세게 구조를 외우잖아요. 그러면 기능도 스스로 또 외워야 돼요. 참 황당하잖아요, 이거. 뼈대 근육은 무조건 외우는 거다. 인대는 무조건 외우는 거다. 신경은 무조건 외우는 거다. 외우는 거다. 외우는 거다. 네, 그러면 기능도 또 외우시면 돼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이 얼마나 이 비효율적인 것들을 과연 할 거냐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논리적으로 조금만 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 무식한 표현이지만 이거 하지 말자고요. 구조 이거 그냥 별 생각 없이 외우지 말자고요. 써먹지도 못하는 거.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자주 보시면서, 자주 생각하시면서 가급적 이해를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스스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능은 저절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셔서 가급적 외우려고 접근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가 결국 자세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이러한 관절 주변을 지나가는 다양한 연부 조직에 대한 방향성이 존재를 한다. 예를 들면 위에서 아래, 근막 경선 입장에서 위에서 아래로 지나가는데 얘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지나가는 건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지나가는 건지, 위에서 아래로 지나가는데
뒤쪽에서 앞으로 지나가는 건지 앞쪽에서 뒤로 지나가는 건지 이런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왼쪽,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이렇게 해부학적인 자세가 있다. 여기를 몸쪽 힘줄, 이쪽을 먼쪽 힘줄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상면에서 이 근육이 이 방향으로 당기면 몸쪽 힘줄이 더 많이 당길까요? 먼쪽 힘줄이 더 많이 당길까요? 여러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책상을 쾅 치시면서 야, 이 멍청한 놈아, 당연히 먼쪽 힘줄이 당기는 거지라고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이 당연할 것이고, 반대는 어떤 근육이 지금 이 방향으로 당긴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여기를 몸쪽 힘줄, 그냥 프록시말 텐던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디스털 텐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당기면 먼쪽 힘줄이 더 많이 당기나요? 몸쪽 힘줄이 더 많이 당기나요? 쾅 치시고 야, 이 멍청아, 어떻게 이 방향으로 당기는데 먼쪽 힘줄이 더 당기냐? 당연히 몸쪽 힘줄이 더 당기는 거지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마음속으로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맥락입니다. 제가 왜 힘줄들을 막 이야기를 드릴까요? 그래야 2개 이상의 뼈대 근육들을 연결하고 있는 근막경선 입장으로 확장을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는 그 시점에 1, 2주 전에 아마 운동학 영상 보시게 되면 운동 형상학이라고 하는 키네마틱스와 운동 역학이라고 하는 카이네틱스를 우리가 지리 시스템으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맥락들을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 선행 지식 가지고 근막경선 입장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뒤에 있는 근육이에요. 뭐 당연하겠죠. 뭐 이 방향으로 당기면 오케이, 어느 쪽이 당겨요? 이쪽 부분의 힘줄 조직이 당길 것이다. 이 방향으로 당기면 오케이, 이쪽 부분의 힘줄 조직이 당길 것이다. 당연하겠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외적인 부하, 이건 이제 운동학적인 지식들을 추가를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근막경선도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 구조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하시더라도 어느 쪽 조직에 내가 조금 더 외적인 부하를 줘가지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더 많은 변형이 일어나게 할 거냐, 또는 거꾸로 부하를 줄여줘서 어느 부위에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변형을 좀 줄일 것이냐, 뭐 이런 논리적인 흐름들을 근막경선 구조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선행지식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런 맥락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능해부학에서 배경 지식들을 가지고 개별 근육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얘는 이마면이에요. 오케이, 벌림시키는 근육들 이 방향으로 당길 거냐, 이 방향으로 당길 거냐 이야기인 거죠. 당연히 왼쪽도 기준자세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오른쪽 힙 조인트가 벌림됐고, 오른쪽도 오른쪽 힙 조인트가 기준자세 해부학적인 자세에 대해서 벌림된 거죠. 얘 벌림은 힙본에 대해서 넙다리뼈가 움직여서 벌림된 거고, 얘 벌림은 넙다리뼈에 대해서 힙본이 움직여지고 벌림이 된 거죠. 이런 스파인 쪽이나 또는 반대쪽의 힙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차이겠죠. 뭐 열린 운동 형상학적 사슬, 닫힌 운동 형상학적 사슬, 그 운동 형상학적 사슬을 만드는 카이네틱스라는 개념들이 나오게 되겠죠. 얘는 이제 가로면, 사실은 가로면이 우리가 근막경선이라는 구조 또는 기능을 이해하는데 가로면에 대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로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로면에 대한 맥락들 여러분들이 접할 때 뒤에서 앞으로 지나가느냐, 앞에서 뒤로 지나가느냐, 가로면에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가로면에서 메디알에서 라테랄로 가느냐, 아니면 가로면에서 라테랄에서 메디알로 들어오냐, 이런 것들을 자주 볼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면에 대한 이해도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보이진 않지만 해부학적인 자세에서의 이 부위에서의 가로면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주시고, 얘는 지금 이 방향으로 당긴 거고 얘는 지금 이 방향으로 당긴 거예요. 당연한 맥락이죠. 얘가 이 방향으로 당기면 오케이, 이쪽 부분의 힘줄 조직이 많은 힘 발생을 될 것이고, 얘가 이 방향으로 당기게 되면 이쪽 부분에 있는 힘줄 조직이 많이 힘 발생하겠죠. 근데 반대쪽을 한번 보세요. 반대쪽. 무슨 의미냐면 얘가 이 방향으로 갖고 갈 때 반대쪽, 앞쪽에서 뭔가 늘어나야 되는, 예를 들면 구조가 있을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넙다리뼈에 대해서 힙본이 이렇게 움직여지게 될 때 또 앞쪽에 늘어나야 되는 어떤 구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메디알 쪽이고 여기가 라테랄 쪽이라고 할게요. 얘도 여기가 메디알 쪽이고 여기가 라테랄 쪽이라고 할게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움직여질 때는 얘가 많이 변형이 일어나겠죠. 얘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변형들이 좀 많이 일어나겠죠. 이런 맥락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확장을 하셔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3차원 구조니까. 3차원 구조니까. 결국 지금 제 몸뚱아리를 뒤에서 봤을 때 흉뇨근막, 이 흉뇨근막을 가로면으로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흉뇨근막이 있고 오른쪽만 보세요. 맥시무스가 있죠. 그리고 내 넙다리뼈 쪽을 또 가로면으로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치 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관으로. 흉뇨근막, 맥시무스, 넙다리뼈. 가로면 자르게 되면 뭔가 앞쪽 구획, 뒤쪽 구획 나눠지면서 우리가 그 유명한 파샤라타라고 하는 이런 근막들로 또 쌓여져 있어요. 우리가 근막경선 이야기하는데 가로면이 뭐다? 가로면에서 어떤 뼈대 근육의 방향성이 어떻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분들이 댓글이라든가 또는 라이브에서 소통을 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파샤 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은 개별 뼈대 근육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걸 다루는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늦지 않으셨으니까 필요한 배경 지식들 저희 기초해부학이라든가 또는 운동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취해주시고 궁금한 거, 잘 모르겠는 거,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꼭 소통이라는 창구를 여러분들이 꼭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반대쪽 가로면, 아까 본 게 뒤쪽이고 얘는 앞쪽이 되겠죠. 이런 맥락에 대한 관점들 보시고 조금 더 여러 부위들, 그래서 이렇게 당길 것이냐 이렇게 당길 것이냐에 대한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뒤쪽에서 뭐 파라스파이널 머슬, 뭐 척추세움 근육들류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방향으로 당길 것이냐, 이 방향으로 당길 것이냐 그런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오른쪽 외복사근과 왼쪽 내복사근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힘을 써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겠죠.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맥락입니다. 근데 반대 방향으로 힘을 써버리게 되면 하지가 돈 거죠. 이 방향으로 힘을 써버리게 되면 제가 영상상 여러분들이 제 하지는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이렇게 돈 거죠. 이렇게 짧아졌으니까. 얘도 왼쪽으로 로테이션한 거고 얘도 왼쪽으로 로테이션한 거죠. 이렇게. 조금 더 관점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뒤도 한번 보세요. 뒤도. 자, 오른쪽 스카플라가 표현이 그렇지만 좀 더 앞쪽으로 나왔고 왼쪽 스카플라는 좀 더 뒤쪽으로 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전거근이라든가 롬보이디우스, 능형근이라, 마름근이라고 하는 것들의 관계. 세라투스 안테리어라고 하는 전거근, 앞톱니근과 롬보이디우스라고 하는 능형근, 마름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길항 관계를 좀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왼쪽과 오른쪽이 로잉처럼 같이 작용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스틱 모빌리티 하는 것처럼 한쪽 작용, 오른쪽과 왼쪽이 지금 분리돼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개별 뼈대 근육 기능 회복에서 이제는 더 이상은 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바라보는 모든 구조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파샤 시스템 관점에서 볼 거란 말이에요. 파샤 시스템, 그러니까 개별 기능해부학적인 사전 지식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뼈, 관절, 패시브한 구조, 액티브한 구조의 관점들 꼭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움직임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힙보는 이 방향으로 갈 거고 넙다리뼈는 일로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뒤에 있는 연부 조직이 힙보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넙다리뼈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뒤쪽에 많은 힘 발생을 하잖아요. 이 힘 발생하는 장력의 관계들이 이런 움직임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 관점들 좀 생각을 하셔서 물론 특정 운동 프로그램이나 또는 테크닉 솔루션 관점에서 힙본의 움직임을 좀 제한시킬 수가 있겠죠. 뭐 그건 뭐 차지하더라고요. 얘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하는 맥락이고 뭐 똑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이제 파샤거든요. 제 넙다리뼈를 옆에서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제껴놓고 파샤 본 겁니다. 파샤. 특히 슈퍼피셜 파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슈퍼피셜 파샤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가 라테랄 쪽이고 여기가 메디알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런 데 보면 이게 지금 뚫고 간단 말이에요. 요렇게 뚫고 들어가야 되는 얘를 정맥이라고 하면 이제 퍼포레이팅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는 의미거든요. 이 퍼포레이팅 베인이 뚫고 지나가야 되는 이 근막 자체가 여러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유착이 되게 되면 이 순환이 잘 일어나겠냐고. 잘 안 일어나겠죠.
순환의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이 분명히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관점들을 우리가 파샤라는 것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은 배경 지식들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기능의 부학적인 거, 개별 뼈대 근육의 관점들, 개별 뼈의 형태, 개별 관절, 주변 지나가고 있는 패시브한 구조, 액티브한 구조 다시 한번 꼭 복습하셔서 여러분 것들로 만드시고 그때 복습하실 때 우리가 여태까지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12가지의 근막경선 오케이, 딥파샤구나, 슈퍼피셜 파샤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구나 라는 관점에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기능해부학을 복습을 해보시는 것도 파샤 시스템을 이해를 하는데 꼭 필요한 태도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